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실험이 진행이 돼서 저희 한 분야에서만 갖고는 개발이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나 회사까지도 지금 다 같이 인벌브가 돼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이라는 것은 그 체내 장기 중에서 피부 다음으로 큰 장기이고요. 그 주 구성하는 세포는 헤파토사이트라고 하는 실질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에 존재하는 세포의 한 80%를 차지하고 간이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을 이 헤파토사이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는 그 혈관이라든지 이 간을 이루는 다른 연결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마이너한 포션이 들어있고요. 그 간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혈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의 미술 구조를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간이 저희가 이 배양된 간세포를 바이오아티피셜 리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인비보에서 간이 위치하는 형태나 그 혈류를 받는 특성을 잘 알아야 그 배양된 간세포의 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일단 제일 중요한 토탈 베인으로부터 혈류를 받고 있고 간 홍익 아터리로부터도 혈류를 이중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간과 간세포와 간세포 사이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그 바이오덕트로 모여서 나가는 구조이고 이런 형태에 되어 있고 그 상당히 넓은 표면적 그 혈류와 밀접하게 접하고 있고 이 헤파토사이트는 하나의 플레이트 정도 이룰 정도로 아주 공급받는 혈류가 많은 장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간세포가 배양되는 데 영향, 상호 영향을 주고 있고 일단은 간세포는 간세포하고 접해 있는 상태인데 그 체내에서는 이웃하는 간세포와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 내피세포와도 직접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바이오아티피셜 리버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이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크게 분류해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 이 간이 생명에 직결되는 기능만 해도 한 5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심하면 일주일 안에 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간 보조장치를 만드는 것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사망 원리 순인데요. 이게 암이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한 거 다음으로 바로 간질환에 대한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간질환에 대한 사망자가 많고요. 간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것들 중에서 현재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엑스트라코포리얼, 그러니까 체외 순환 형식으로 보조하는 장치뿐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연구 상태나 그런 진행 상태가 아직 임상에까지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해마다 말기 간부전으로 인해서 기증되는 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마다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간이식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비율은 상당히 더디고 따라서 간이식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간 질환에 대한 상당히 심각성인데요. 이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간이식 대기 환자 중에 한 10%만이 간이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000년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런 간부전 환자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국이 이런 전체적인 간부전 질환의 비율이 높은 거라는 건 다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이오아티피셜 리버의 제일 큰 타겟은 간이식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증되는 장기가 생겼을 때 그 기증되는 장기를 이식 수술을 받아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성 간부전 중에서도 좀 더 가장 급한 경우를 이제 전격성 간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재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근데 이 전격성 간부전 환자 중에서 이런 보조적인 간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면 많게는 한 30%의 환자에서는 이식을 받지 않고도 그 환자 스스로의 환자의 간이 재생되는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만약에 또 운이 좋게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기 수술 비용이나 매년 들어가는 면역 억제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식을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바이오아티피셜 리버가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환자의 혈액을 바로 돌리는 시스템은 천지를 드물고요. 어떤 혈장 분리기를 통해서 환자의 혈분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혈장 성분만 어떤 바이오 리액터를 통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한 후에 환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현재 바이오아티피셜 리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바이오자가 떼어있는 아티피셜 리버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신장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헤모다이얼시스나 혈필트레이션, 헤모퍼퓨전 등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환자의 어떤 서바이벌 타임을 일시적으로는 환자의 정신 상태나 이런 뇌경증을 개선을 할 수는 있었지만 환자의 서바이벌 타임을 증가시키는 데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왜 그러냐면 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이 하는 바이올로직 펑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이 아티피셜 리버에 헤파토사이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오 아티피셜 리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얼마 정도 헤파사이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이제 한 7, 8, 10에 10승 이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세포의 한 1%부터 15%까지 좀 다양한데요. 한 2.3부터 10에 10승 또는 한 최소한 10에 10승 정도의 간세포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헤파토사이트 소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미 개발되고 임상 단계나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중동사막 모듈을 헤파토사이트 바이오 리액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주로 혈압파이버를 플라즈마를 통과하는 회로를 유지를 하고 헤파토마 셀 라인이나 헤파토사이트를 이 혈압파이버 캐피러리 부분에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 혈압파이버의 안쪽에 끼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고정화 재질의 인캡슐레이션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포로스한
매트릭스에 고정해서 바이오리액터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그 다양한 바이오리액터를 이 바이오 아티피셜 리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를 배양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배양 방법을 바이오 아티피셜 리버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초기에는 뭐 저희 이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사용했던 방법 크게 개선하지 않고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그동안 이 생인공간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았던 구상체 배양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아티피셜 리버를 만들고 있고요. 이 구상체 배양에 대해서는 결과에 비해서 왜 구상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수한 간세포 배양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생인공간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간세포 구상체 배양 기술을 적용해서 한국형 생인공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구상체 배양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비트로에서 이 배양된 간세포 구상체의 어떤 인비트로 성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독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생인공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이후에 돼지 임상을 들어가기 전 단계로 사용하는 돼지를 이용해서 그 성능 평가를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저희 연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 기술을 하고 소독물 테스트, 내동물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혼합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상체 스페로이드 컬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상체로 배양하느냐는 기존에 이제 힙합 간세포를 단층으로 배양하는 경우에는 이런 간의 특이 기능들을 빨리 잃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간이 인접하는 간세포가 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상태를 유지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어떤 응집체 형태로 배양을 해서 인비트로에서 배양을 해도 높은 간 특이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사용하는 이거는 단층의 경우에는 스케일업이 어렵기 때문에 스페로이드 컬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상체를 형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층에서도 잘 붙지 않는 표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배양을 하는 구상체가 형성이 되지만, 저희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로 짧은 시간 안에 구상체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컬처를 선택하였습니다. 단일세포로 분리된 간세포를 부유배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집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사이즈가 이제 200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형태는 이제 이런 여기 하나의 간세포고요. 한 수천 개의 간세포가 모여서 이런 원형 응집체를 형성하고, 요 스테로이드라고 운동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뭉쳐만 있는 게 아니라 뭉치면서 간에 있는 원래의 구조를 일부 복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하고 간세포 사이에는 담즙이 모여서 나가는 간이 옷의 본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세포 구상체 표면에도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단층하고 비교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암모니아를 간의 특이 기능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능력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노렐리아가 지금 초기에 높게 나오고 후반에 가면 스페로이드가 높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로 봐서는 어디게 월등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음 알부민 분비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차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싱글셀의 경우에는 매스 트랜스퍼가 우수하지만
이게 온기체를 만들게 되면 셀 인터랙션은 좋아지지만 매스 트랜스퍼가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최대 크기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야 되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레이션 타입을 조절해서 사이즈를 조절했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를 그 각각의 상태에서 고정화를 해서 더 이상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게 한 후에 배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이널까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최대 크기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퍼미션이 낮았고요. 어떤 하루 정도 이게 이제 하루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높게 유지된 세트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게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응집시킨 한 70 응집체의 크기가 한 70마이크론 정도 되는 게 전체적인 기능을 봤을 때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정도 크기에 하루 정도 응집시킨 간세포 부상치를 사용하기로 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세포를 배양 페이지에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사람의 플라즈마하고 접하게 되니까 혈청만 가지고 한번 배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형태는 혈장하고 접하게 되면 혈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양의 리피드들 때문에 이 간세포가 데미지를 입게 되고 사이토플라즘 내에 리피드 조합이 많이 생성이 되고 이건 이제 세포가 괴사되는 바로 괴사가 되게 됩니다. 부상체도 마찬가지로 표면 쪽에서 세포 괴사가 먼저 이거는 배양 베이지로 배양하는 경우인데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만 혈청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 표면부터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충으로 배양했을 경우보다는 이 혈청으로 배양했을 경우를 보면 단층의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제거율이 급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부상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유지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공간에 적용시켰을 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상체를 사용하는 게 성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혈청으로 배양한 거고요. 알부민 분비율도 마찬가지로 알부민 분비율의 여기서부터 이제 혈청으로 바꿔지고 있는데 알부민 분비율도 이 혈청과 접하자마자 단층의 경우에는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이 부상체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텀을 두고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상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적 사이즈를 만든 부상체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거를 G에서 인비고 G에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G를 먼저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돼지로 바로 그 스케일업된 사이즈로 테스트를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 G 인비고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스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간의 기능이 망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간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랩도 마찬가지로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면서 저희가 G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서 한 80% 이상의 G가 죽는 정도의 양의 약물을 투여해서 간 기능을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하고 간이 손상을 입은 걸 확인하고 완전히 손상이 되는 농도의 이 갈락토산 양을 정했고요. 그래서 킬로그램 바디 웨이트가 1.5g의 이 갈락토산을 투여해서 간부전을 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G는 소독물이기 때문에 가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0.5mm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저희 시스템의 기본은 전체 전혈에서 플라즈마를 세퍼레이션 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 세퍼레이션은 할로파이버 포스트로 할로파이버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포 사이즈 0.2. 이 0.2는 이제 그 펄스권까지는 통과하지 못하고 살짝만 분리되는 포 사이즈입니다. 다음. 아까 그 레제 경우는 간세파사이트 똑같은 레제파토사이트를 사용했고 스페셜 컬처를 통해서 스페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교환하고요. 그 만들어진 부산체를 고농도로 이 반응기 안에 첨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 알지네이트 젤 비드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젤 1리터 젤 볼륨당 7가지로 7승을 패킹을 했고 이 패킹된 전체 바이오레이트 볼륨은 7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알지네이트 젤에 24시간 스페셜 컬처를 통해서 만든 헤파사이트 어그리게이트를 고정화해서 여기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뭐 플루이드 아이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팩베드 타입으로 고정한 상태로 퍼피션을 하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보면 이제 블러드 서큘레이션이고요. 리액터 서큘레이션, 플라즈마 서큘레이션 되는 부분하고 블러드가 서큘레이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요 2번에서 플라즈마가 세퍼레이션 돼서 나오고요. 여기 바이오리액터에서 처리된 게 다시 레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블러드 프레셔하고 모니터링 해서 이 레스의 혈압이 유지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3시간 동안 이 바이오리액터로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순서를 보면 하루 전날 양분을 투여해서 간부전을 유도하고요. 블러드 샘플링을 해서 간부전이 이런 헤파틱 페일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말을 3시간 처리한 후에 다시 블러드 어시를 해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경동맥은 혈액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주글러벨은 경우 정맥을 통해서 컬큘레이션된 블러드가 들어가는 거고, 대퇴 동맥은 혈압 때문에 피밀레이션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플라즈마 세퍼레이터로 사용한 거고, 이 안에 이 할로파이브 안쪽으로 블러드가 지나가는데 이 할로파이브 안쪽에 차있는 블러드 볼륨이 0.5cc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코프리오 볼륨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고요. 바이오 리액터 자체는 워터베이스 안에 이거는 이제 자꾸 고정하기 위해서 눌러놓은 거고, 이 안쪽에 워터베이스 안에서 30도씨가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컨트롤은 셀을 넣지않은 캡슐을 충진하는 경우고요. 바이오 트리트먼트는 간세포 구상체를 충진하는 경우입니다. 전후로 이제 블러드어스를 해서 보면, 물론 그 간부전이 완전히 호전되진 않습니다. 이게 블러드 암모니아인데, 블러드 암모니아가 만약에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는 블러드 암모니아가 정상치로 떨어져야 되지만 그 정도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요. 어떤 상승되는 정도를 낮추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GOT도 역시 상승되는 것을 감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GPT도 마찬가지로 그 간부전이 일어나게 되면 증가하는 수치인데 어느 정도 억제라는 걸 확인하였고요. 이프탈 빌리루빈은 초기치가 조금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시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상승폭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스페셜 케이스인데 혈장 분리기 운전 조건을 잘못 맞춰서 요멸이 일어나게 되면 블러드 암모니아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블러드 안에 암모니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리턴되는
넷한테 돌아가는 플라즈마를 암모니아 어스에 해봤더니 아주 낮은 레벨로 계속 암모니아를 제거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앞에 이제 그 렛의 여러 가지 지표가 악화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하고 이 바이오리액터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해서 어떤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구나 확인을 하고 다음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돼지로 하게 되면 당연히 라지 스케일로 셀을 리커버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 간세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뒤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수순으로 돼지 간세포를 가지고 최적화했고 다음 그 렛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약간 이제 렛그 간세포 부작용 크기 최적화하는 과정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렛의 렛 헤파토사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했고 그다음에 라이젠이모 테스트를 가면서 그 인상을 하는 선생님하고 회사가 연결가 돼서 이제 계속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돼지 인비버 성능 평가 과정을 보면 하루 전날 부상체를 형성해서 인캡슐레이션을 하고요. 이제 이쪽 돼지의 강부전은 수술적으로 강부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준비 같이 해서 발을 연결해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 다음이죠. 이거는 이제 돼지 간세포를 아이솔레이션하는 셋업하는 장치이고요. 이 인공 심폐기에 사용되는 그 환자의 심장이나 폐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인공 심폐기에 옥시저네이터를 사용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떼어낸 이 들어가는 혈관 포탈 베인에 카테터 연결해서 퍼퓨전을 하게 되면 혈액이 쭉 빠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콜라지네이즈도 처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싱글셀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수율은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솔레이션 수율 중에 제일 높은 게 그룹에서 하는 경우인데 그 수율은 거의 그거와 유사하고 바이올리틱 오히려 더 좋게 현재 아이솔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부상체는 라이트 스케일러에 되기 때문에 10m 정도 컬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큰 걸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옥시전을 좀 펑션 해주고요. 그래서 2.5m 10m 컬처를 하고 있습니다. 캡슐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그 셀 바이오리틱이나 펑션 로스가 적기 때문에 로즈를 여러 개 만드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얘를 페리스탈틱 펌프로 펌핑을 하게 되면 또 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에어프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타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렛의 경우보다 좀 바이오리틱이 많이 떨어지는 초기에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스케일업을 해서는 어떤 이런 이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리틱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부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현지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을 막고 원래는 혈륜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 문맥을 간을 지난 다음에 만나는 하대정맥으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혈류가 간으로 전혀 가지 않게 이거는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간 동맥인데 간 동맥을 뚫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간 기능이 상실된 돼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 렛하고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스케일업이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간부전이 되는 돼지고요. 이렇게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그게 혈장 분리기입니다. 원심 분리 타입으로 연속적으로 혈장을 분리해내고 분리된 혈장이 이쪽 바이오리액 서큘레이션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아래쪽 펌프가 이쪽 바이 서큘레이션 하는 펌프고 위에 펌프는 이쪽
처리된 플라즈마를 채취해서 이쪽 혈장 물리 쪽으로 다시 리턴 시켜주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반응기 상부에서 DO를 측정해서 안에 들어있는 간세포의 어느 정도 액티비티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터 서큘레이션 전후로 암모니아를 측정해 봤더니 100 정도에서 낮은 레벨로 계속 제거를 하면서 리턴 시켜주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스케일업된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런 돼지 인비고 테스트하는 모든 공정은 지금 라이코드라는 회사로 트랜스퍼를 다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전임상 돼지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임상 시험을 신청해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개발했던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이고요. 75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구상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혈청 배양을 통해서 본 결과 구상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쥐에서 해본 결과 성능을 확인하였고, 다음 돼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본 결과 이 전체적인 공정을 효과적으로 스케일업해서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 현재 자세한 결과에 대한 비교를 못 보여드렸는데 이 암모니아 제거 논문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간부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빈번한 사망 원인이 간성 뇌병증이라고 해서 뇌가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뇌가 손상을 입는 지표 중에 하나가 뇌압이 상승하는 건데 그 뇌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연결했을 때 돼지의 뇌압 상승을 억제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이제 임상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 토론해본 결과 상당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로 했고, 전임상 데이터를 현재 회사 쪽에서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개발된 프로세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바이오리액터에 적용시킬 기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최저 크기의 구상체만을 사용하지만 간에는 간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을 덮고 있는 엔도셀리얼 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런 스몰 스케일 배양 상태에서는 이 간세포가 아닌 다른 비실질세포와 코컬처를 했을 때 기능이 아주 높게 올라간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라지 스케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층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혼합 배양 기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 컬처 기술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게 무상체 형태로 혼합 배양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일부 결과를 지금 다음 쭉 넘겨주세요. 다음 이건 이제 혼합 부상체를 만드는 테스트 결과고 다음 결론만 보여주세요. 쭉쭉 먹으면서 다음 시간에 혼합 그냥 일반 구상체보다 코컬처를 해서 만들어진 구상체의 경우가 알부민 분비나 그다음에 암모니아 제거에 있어서 빨간 게 이제 혼합 구상체를 형성하는데 빨간색의 경우가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능 측면에서 2주 정도 되면 이제 다 펑션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합 배양을 해서 만든 구상체는 2주
2주 이상 오히려 더 기능이 높아지고 또는 거의 기능이 유지되는 걸 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현재 개발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바이오리액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생인공간은 돼지 또는 간암 포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처리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기능이 제한되게 되는데 현재 이제 만약에 휴먼 오리진의 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헤파토사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휴머나이즈된 돼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간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모든 간 기능을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차세대 생인공간 휴먼에서 유래된 간세포를 사용해서 이 인공관을 만들려는 연구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